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은이는 선행교재 안 받았죠? 우리 수미씨 교재 통화기 학기 제가 드렸었는데요. 아, 샀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학원에서 구매를 했어도 아마 교재를 청구했을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행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3-1학기 6월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이제 8월달부터 이제 9월달에 해당하는 계획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구성원이 예일중학교, 계양중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예일중학교가 참 안타깝게도 추석 전인가요? 그때가 시험이 들었고요. 아니, 추석 바로 직후인가? 9월 22일인가 23일 끝이 이때가 시험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 시험이 한 3주 빨라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8월 한 20일쯤부터에 해당하는 날에는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시험 대비를 진행할 거고, 그때 이제 그 태경이 같이 이제 계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과외식 수업 치고 진행을 해서 시험 대비와 진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시험 대비 기간이 서로 맞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같이 시험 대비를 진행하되,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는 이제 선행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대비를 진행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약간 과외식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한 번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시험 끝났으니까 저 쉬어도 되죠? 그쵸? 그럴 거죠. 내 경험상 시험 끝났다고 해서 학원을 오는 친구가 매우 드물었어요. 그래서 한 번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한 번을 빠지게 되면 선생님 수업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집에 가서 시간 내서 듣지 않겠다 하신다면은,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서 웬만하면 꼭 와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10월달에 10월 5일하고 10월 9일 이렇게 조금 월금이 대체금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이 빠지는 걸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 실수가 부족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학원에서 이제 오라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 만약에 휴일의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을 봐달라는 식으로 숙제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진도를 맞춰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딱 끝낼 수가 있다 보니 조금 중간에 정신이 없게 느껴질 겁니다. 대신에 제가 충분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둘의 진도, 이 학교가 다른 둘의 진도는 충분히 맞춰 나가면서 시험 대비에도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수업 진행해볼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드렸던 숙제 혹시 다 해보셨나요? 했어요 이번에 소은이? 태경이 했어? 네. 좋아요. 교재공사는 따로 그냥 안 할게요. 짜치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믿고 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마 그 응용도전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응용도전 이전에 질문 혹시 있습니까? 답지를 제가 안 드렸죠. 그치? 이거 답지 내가 꼭 줄게요. 우선은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나 돌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하나씩 돌려가면 친척한테 너무 시간 낭비니까, 일단 응용도전 854번부터 제가 답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채점하실 준비 됐나요? 말씀드릴게요. 854번의 정답은 K고요. 그 다음에 855부터 54, 15. 857번입니다. 27. 그 다음에 15. 그리고 12, 4, 3, 15. 859번부터 12, 4, 3, 15. 863번입니다.
90 그리고 마지막 10. 혹시 정답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없나요? 그러면 마침 응용도전 채점했으니까 응용도전부터 보겠습니다. 응용도전 몇 번 안 풀리셨나요? 혹은 궁금한 거 뭐 있습니까? 있나요? 855번. 네, 855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육면체 모양의 사키나무를 다한 그림과 같이 쌓고 겉에 나타나는 면을 색칠했다. 이 중에 사키나무 중에 하나의 수를 고를 때 한 면에만 색칠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면에만 색칠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정육면체가 존재할 때 각각의 칠해져 있는 거에 대한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개수 뭐 이거 칸에 일일이 안 나타낼게요. 그냥 뭐만 볼 거냐면요. 여기에서 이 전체적으로 색칠을 쭉 합니다. 그러면 한 면만 칠해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딱 하나를 꺼냈을 때 그때 예를 들어 여기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 제가 1번을 보실게요. 이 앞면에 해당하는 거는요 보통 이렇게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치?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윗면의 변에 해당하는 그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요 위쪽 면으로 칠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얘만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윗면과 앞면이 같이 칠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제가 2번 영역을 한다면은 1번은 이렇게 칠해질 거고 2번은 이렇게 칠해질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앞면은 확실히 칠해져. 그치? 윗면도 칠해질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이쪽에 있는 옆면도 같이 칠해질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이 바뀌게 된다. 즉, 한 면만 칠해진다는 얘기는 이 정육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변이나 꼭지점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아닌 경우를 뺀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번에서는요, 결국엔 이 변이나 꼭지점에 해당하는 녀석을 빼게 되면은 여기 가장 앞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좌우로 한 칸, 위아래로 한 칸씩 빠지니까 여기서 세 칸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한 면씩 색칠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앞면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뒷면에서도 일어나고 윗면과 밑면, 옆면에서도 모두 다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3 곱하기 3에서 총 면의 개수인 6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5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855번 아주 잘 물어보셨습니다. 간혹 사키나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공간, 입체 도형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도 귀찮아서 안 하겠지만 진짜 실제로 사키나무 쌓아보세요. 실제로 쌓아보시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EBS의 그 사이트 중에 EBS 매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런 이체 도형이나 사키나무, 회전축 이렇게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도형을 막 만들어보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 직접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 입체 도형, 회전 도형 이런 것들은요 진짜 본인이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54번. 자, 4개의 육가락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5개 걸리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 중에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제일 큰 거. 자, 854번 같은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내년 설날 때 윷놀이에서 이길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못 풀면 이제 아이고 가족들이 윷놀이를 하러 왔을 때 나는 돈 잃겠습니다. 어떡하세요? 그쵸? 경험적으로 혹시 이거 경험적으로 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 없으세요? 한 번도 윷놀이 해본 적 없나요? 그래요? 여러분 설날 뭐예요? 친구들이랑 노나요? 가족이랑 행사 안 하는구나. 한번 가족이랑 윷놀이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울고 막 이제 나 윷놀이 안 해 이래 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도개걸음모가 나온 5가지다라고 하는데 먼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육가락 중에 하나만 반대로 되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육가락 중에 그 반대가 될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가락 4개를 A 육가락부터 D 육가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이 육가락 A부터 D까지 중에 하나만 반대되는 거니까 결국엔 저 4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자, 그러면 개입니다. 개는요. 엄마야, 무서웠다. 자, 개는요. 육가락 중에 몇 개죠? 2개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개가지가 반대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푸느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즉 우리가 육가락 4개 중에 2개가 반대,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저랑 같이 매칭시켜 볼게요. 그러면 4명 중에, 친구 4명 중에 나랑 같이 여행 갈 사람 2명, 소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몇 명의 후보가 가능합니까? 4명의 후보가 가능해요. 그치?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1명 골랐으니까 3명. 그러면 얘네들을 고르는 데는 서로 독립적이니까 아니면 종속적입니까? 그치, 독립적이지. 바로바로 잘 나오네 이제. 그러면 4 곱하기 3인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내가 A하고 B라는 친구를 가는 걸로 결정했어. 그러면 B하고 A를 가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경이하고 소은이랑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소은이 태경이 고르는 거랑 태경이 소은이를 고르는 거랑 서로 똑같아, 달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남기 2를 줄 거야. 그러면 몇 가지? 6가지. 10이 아니라 그냥 6가지. 그쵸? 걸 같은 경우에는 육가락 중 반대가 될 3가지를 고르는 경우인데, 요거 생각해 볼게요. 요거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걸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요, 4개 중에 1개가 따로 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걸이랑 도랑 어때요?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구하지 않고 바로 대가잖아요. 그러면 유시랑 모는 제가 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시랑 모는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4개가 모두 똑같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유시랑 모는 한 가지씩 고르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꿀팁 하나 줄게. 나중에 그 설날 때 윷놀이로 돈다면 나한테 얼마 줘. 결국에는 여러분들 처음 윷놀이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지. 그치? 그러니까 도나 걸이 나오면은 이때는 그냥 말을 진루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말을 움직이는 게 좋을까? 기존에 있는 말을 움직이는 게 낫겠지. 왜냐면 상대편도 개가 많이 나올 거잖아. 그치? 새로운 말을 내가 개로에 넣고 갖다 놓는 순간 상대편이 개가 나오는 순간 그거 잡아먹고 또 던지겠지. 그치? 그래서 윷놀이는 후공이 중요하거든. 개가 나오면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학을 실생활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가 누구한테 중요하다 그랬어?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858번. 자, 주머니 안에 10원, 50원, 1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500원까지 있네요. 꺼낼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하나하나 다 해보셔도 좋긴 한데 이렇게 다 뭐부터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각각 한 개씩 들어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꺼내고 싶어. 그럼 원래는 100원짜리 하나 혹은 50원짜리 두 개 혹은 10원짜리 10개를 꺼내면 100원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동전들이 다 한 개씩만 들어가 있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전들이 서로 어떻게 계산해도 예를 들어 500원을 꺼내고 싶으면 이 500원만 꺼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꺼내냐 마냐, 얘를 꺼내냐 마냐 이런 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00원을 꺼내기 위해서 얘를 꺼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꺼내면 되는 거지. 얘를 두 번 꺼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방금 전에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냥 우리는 이 500원을 꺼내냐 마냐 두 가지. 100원을 꺼내냐 마냐 두 가지. 50원도 두 가지, 10원도 두 가지서 모두 가능합니다. 왜 곱하냐? 500원을 꺼냈는데 그 이후에 100원을 꺼낼 때 뭔가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꺼내냐 마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2에 4, 1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 근데 0원이 나온 건 제외해야 되겠죠? 0원이 나온 걸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 16가지 중에 0원이 나온 건 다 안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85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은 게 물론 여러분들은 귀찮겠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웠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처음 배웠을 때는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푸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16개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500원을 꺼낼 때 안 꺼내. 그러면 500. 그 다음에 100원을 꺼낼 때 안 꺼내. 근데 이거를 수용도를 봅니다. 이렇게 할게. 500원을 안 꺼낼 때 꺼낼 때 100원을 안 꺼낼 때 꺼낼 때 100원을 안 꺼낼 때 꺼낼 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50원을 꺼낼 때 안 꺼낼 때 10원을 꺼낼 때 안 꺼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쭉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한 경우에서만 벌써 4가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각각 2가지씩 뻗어 나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4가지 나오겠지. 여기서도 4가지, 4가지, 4가지가 총 몇 개? 4개. 그래서 16개인데 여기를 뺀다. 니가 15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는 얘하고 얘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보시면서 슬슬 이 방법이 귀찮다라는 걸 체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에서 1 뺀다.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기 쉽고요. 사람은 발전의 동물이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원숭이로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59번. 잠깐만. 54, 55, 58, 59. 몇 문제 풀었어요? 선생님들. 좋아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 12면체. 12면체니까 당연히 12까지 적혀야겠죠? 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의 주사위를 있는데요. 두 수의 차가 8 또는 10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해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여기서 8 또는 10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차이가 8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10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보십시오. 앞에 것만 해볼게. 뒤에 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봐요. 일단 차이가 8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먼저 처음 숫자가 1이 나올 때 그러면은 9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2가 될 때는요, 여기가 10이 될 거야. 그리고 3, 11, 4, 12까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 13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치? 왜냐면 12까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요거를 쭉 해서 여기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배웠어. 얘네들 자리 바꾸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라는 걸로 차이가 8일 때는 8가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10인데 집어넣어 보십시오. 얘는 진짜 적게 나올 거예요. 차이가 크니까. 이해됐어요? 네. 응. 왜 숙제 안 했어? 저 여기는 숙제 좀 보였어. 선생님! 내가 학원 친구 올려주잖아요. 학원식 아니라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볼래요? 1, 10, 1. 그치? 그 다음에 2, 12. 그리고 없죠? 그러면은 얘네들 순서 바꾸는 거 해가지고 2 곱하기 2. 그러면은 4가지. 그럼 얘네들 더하면 12가지. 아마 그런 생각이 나면 정상입니다. 아이씨, 내가 풀 때는 더럽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풀지? 제가 선생님이라서 쉽게 푸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는요, 얼마나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냐의 노력이에요.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도 이렇게 풀지 않을까요? 그렇지? 응. 초등학교 6학년은 어떻게 풀까? 얘를 뭐라고 이해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860번? 아, 이거 근데 퀵테스트에서 나왔었죠. 제가 이 문제 퀵테스트에 한번 그냥 랜덤으로 냈다가 아마 그거 다 못 풀었지. 그치? 안 그래도 그럼 얘 풀려고 했어. 맞아. 자, A, B, C 사이에 다가리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지금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하나의 도로망을 이용할 때 이제 이동 방법이 가장 많은 경우에서와 가장 적은 경우에서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일단 가장 적은 경우는 혹시 바로 보이지 않나요? 어디서 어디? A에서 B까지. 그치? 그거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만 있네. 그치? 그래서 가장 적은 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해야 되겠죠. A에서 A에서 C로 바로 가야 된다. 바로는 아니겠지? 잠깐만, 이거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만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하나의 도로만을 이용할 때 제가 이거 해설지는 살짝 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말이 좀 되게 애매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서 C로 갈 때요.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A에서 바로 C로 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 중에서 이런 경우를 뺀다는 얘기예요. 이 파란색.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로만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A에서 C로 갈 때에는 진짜 그냥 A에서 C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은, 그냥 이 각각의 도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의 수를 세는 걸로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갈 때에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B에서 C로 갈 때에는 세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나 C에서 A로 가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그거는 안 세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에서 D로 가는 건 아예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가는 경우.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마지막으로 A에서 D로 가는 거. 얘는 세 가지. 따라서 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쭉. 그래서 5 빼기 1이. 근데 860번은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게 B에서 D로 가는 건 아예 없어서 원래 5 빼기 0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조금 해석에 오해가 좀 있게 출제가 됐네요. 일단 860번은 이런 해설로서 갖고 가고는 있는데, 일단 문제에 대한 오류가 좀 심각하게 있을 확률이 높아서 얘는 이렇게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861번부터 64번까지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864번처럼 막 51, 52, 54 이런 거 있으면 겁납니다. 겁내지 마시라고. 생각보다 여러분 고1,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 수준에서 푸시는 게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체험 날에 이제 체험이 오전과 오후에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오전, 오후 모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가지씩 선택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체험을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7가지 체험 중에 먼저 우리가 오전부터 결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전부터 먼저 결정한다면 여기서 이 오전에는 미술관, 고궁, 야구, 그 다음에 박물관 요렇게 4가지가 가능하죠. 그치? 이 4가지가 가능하고요. 이 4가지 중에 이제 그러면 오후에는 몇 가지만 합니까? 전통, 뮤지컬, 축구 요 3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오전하고 오후에 각각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전부터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전에 박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오후에 박물관이 되는 거를 생각 안 한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오전부터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오후에 이게 전체 경우선 오후에 박물관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위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박물관이 되는 거를 두 번째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박물관이 확실하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오전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오전이 박물관이 아닌 아이들 누구입니까? 미술관, 고궁, 야구. 그래서 여기서 3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오전에 이제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것과 오후에 박물관을 결정을 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 얘네 두 개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독립적입니까? 그것만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후에 박물관을 가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오전에는 미술관이나 고궁이나 야구 경기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오후에 박물관을 결정하기로 한다면 이 오전에 박물관을 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왜냐면 오후에 박물관 선택한 순간 오전에 박물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요것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다. 종류를 5가지. 근데 지금 이 풀이 방법이 약간 비대칭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전을 그냥 되게 크게 잡아놓고요, 오전에서 빠진 거를 더하는 식으로 잡은 거거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 방법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데로 하십시오. 자, 아예 박물관을 빼세요. 박물관 빼버려요. 박물관을 빼면요, 거기 밑에 있는 게 빠지는 거거든? 그러면 오전에는 몇 가지 가능해요? 3가지. 오후에는 몇 가지 가능해요? 3가지. 얘네 3가지 서로 침범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박물관이 빠진 경우에는 3 곱하기 3. 그래서 9가지. 그럼 두 번, 이제 우리는 박물관을 포함해야 되겠지? 자, 박물관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박물관을 아예 뺐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박물관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이 박물관을 넣어주는 게 오전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오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전에 박물관을 넣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오전에 해야 다 고정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오전에는 박물관이 1가지가 되고 뒤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오후는요, 박물관이 오후에 결정해요. 그럼 앞에 오전을 3가지 중에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3가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더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보이세요? 박물관을 넣지 않는다, 박물관을 넣는데 오전에 넣는다, 오후에 넣는다. 왜냐면은 오전에 넣었을 때 오후에 넣을 수 있어, 없어? 못 넣잖아.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더 하는 거다. 그럼 얘네들 몇 가지? 15가지. 아까 1번 풀이 방법이랑 어때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시면서 도전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풀었는데 숫자가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논리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 논리의 오류를 찾아내면서 경우의 수는 시력이 엄청 상승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3문제는 괜찮습니까? 61번. 자, 61번은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모두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를 구하시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동전은 모두 뒷면이 나온다 라는 얘기는 동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 동전은 그냥 뒷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풀 때 동전을 머릿속에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치? 동전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주사위가 4 이상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지? 그러면 몇 가지? 4, 5, 3가지. 괜찮나요? 안 괜찮네? 동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동전이,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면이 앞면, 뒷면이에요. 그치? 그런데 모두 뒷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동전을 내가 던지든 안 던지든 그냥 뒷면으로 그냥 고정을 해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 말이 안 돼요. 동전이 아니면 나무 돼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동전은 무조건 어떤 면만 나가야 돼? 뒷면만 나가야 돼.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게 원래는 동전을 던져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 경우의 수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런데 아예 이 문제에서는 동전은 모두 뒷면이 나와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와야 된다는 그 경우의 수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동전은 뒷면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동전이야 이렇게. 얘네 둘을 던졌을 때 이렇게 앞면 혹은 뒷면 앞면 혹은 앞면 뒷면 혹은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수를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뒷면만 나와야 된대. 그럼 얘는 한 가지잖아. 그치? 뒷면만 나오면 얘도 뒷면 얘도 뒷면. 이해돼요? 소원이 이해되니? 태경이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해도 돼. 동전 두 개가 아니라 동전 한 개로 하자. 얘 한 개 던질게요. 얘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게 되는 면은 몇 개가 있어요? 앞면, 뒷면. 근데 이 중에 난 뒷면만 나오고 싶어.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 그치? 뒷면만 나와야 되니까. 이해돼요? 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뒷면만 나와야 돼. 한 가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던지면서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를 그죠? 그러면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얘는 뒷면으로 고정되는데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이해돼요? 소은이, 태균이 이해돼요? 좋아. 그러면 동전 하나는 뒷면으로 되면서 주사위는 4 이상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몇 가지가 되냐? 4, 5, 6 세 가지. 왜?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방금 동전은 무조건 뒷면이 나와서 주사위의 눈이 4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그냥 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는 행동이니까. 주사위가 4 이상의 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결정해 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동전 두 개로 갑니다. 둘 다 뒷면이 나와야 된대. 이게 문제잖아. 그치? 문제에서 둘 다 뒷면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얘네 둘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얘도 이게 고정이고요. 얘도 이게 고정이어야 돼. 이렇게 어느 하나라도 앞면이 나면 돼야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생각을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일부러 함정한 거예요. 일부러 상황을 되게 복잡하게 준 거야. 느낌처럼. 아 동전도 두 개 던지고 주사위가 한 대 던지고. 그게 아니고 동전 두 개를 던졌는데 얘네 둘은 뒷면으로 무조건 고정돼야 된다 라는 게 그냥 얘네 둘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그냥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4 이상 나오는 눈의 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거기 861번에 문제 동전은 모두 뒷면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찍 끄고요 주사위만 생각하면 된다 라고 써주세요. 주사위만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동전까지 생각을 하는 걸로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동전 A, 동전 B, 주사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은 서로 다른 동전이니까 제가 구분했어요. 여기서 뒷면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 뒷면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 주사위가 4 이상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인 아이예요? 종속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곱하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식을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애초에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동전 하나는 무조건 뒷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앞뒷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동전 하나, 그러니까 이제 동전 B라고 얘기할게. 동전 B가 뒷면이 나와야 돼. 나머지 동전 A는 앞뒷면 상관없어. 그럼 여기는 몇 가지 해야 될까? 두 가지. 그렇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럼 동전 B가 뒷면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무언가가 한 가지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걔는 그냥 없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계속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되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게 시킬 거예요. 머리가 터지게. 그거를 너는 필요 없어. 저희가 얘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친구들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남은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가 확률 내용 얘기하면서 812번 요거 1차함수 얘기에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812번 보겠습니다. 먼저 1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함수는 1차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출발된 아이인데, 보통은 1차 방정식은 x의 최고차이 1인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형태에 대한 거를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0이 아니라 어떤 y라고 잡고 x에다가 막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값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에 대한 y를 x, y라고 순서상을 잡은 다음에 그 점을 꼭꼭꼭 찍어서 그리는 그래프가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혹은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식을 봤을 때 x가 0일 때는 y 값은 뭐예요? 그렇지, 1이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은 0이에요. x가 1일 때는 y 값은 2가 될까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들을 원래 찍어 나가는 것이 1차 함수의 시작입니다. 그럼 0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0, 그 다음에 1일 때 2 이런 식으로 찍고 얘네들을 쭉 연결시켜 보니까 당연히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 수많은 점들을 쭉 연결시켜 보니까 이러한 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직선이다라는 것이 주요 소수입니다. 뭐라고? 직선이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다. 이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얘가 y는 x 플러스 1인데 이때 여기 뒤에 있는 1부터 볼게요. 이 1은요, x 값이 뭐일 때 얘만 나와요? 얘만 남기려면 x 값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치? 그러면 x 값이 0일 때 생기는 이 점이 우리가 0,1이라고 하면서 이 점은 x축, y축이라고 하거든요. y축이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지. 이 점을 y절편,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는 이 b는 y절편을 의미해요. 혹시 요거는 우리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많이 했을 텐데 저거는 뭐예요? a는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가 1,2를 지날 확률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1,2라고 하는 얘기는 x값이 1일 때 y값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2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 기울기하고 y절편 원래 그 다음부터 내용이 쭉 이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쭉 이어질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문제는 뭐냐면요. x값이 1일 때 y가 2여야 된다고? 그럼 a 더하기 b가 2인 이 a의 순서상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1차함수 그거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별도로 설명한 거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상관없는 아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주사위에 눈을 던져서 A, B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A하고 B는 각각 1부터 6까지 가능해요. 자연수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두 수를 어떤 두 수를 합쳐서 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1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1,1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 1,1을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전체 주사위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그렇지, 36가지. 6 곱하기 6 해서 그래서 6 곱하기 6에서 이 한 경우의 숫자 36분의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시간 1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813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로 응용 도전을 미리 해오셨다면 이 여기 있는 문제 난이도가 이제 순간 좀 쉽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뭐 아직까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감각을 계속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813번은 태경이한테 물어볼게. 혹시 나왔나요? 아직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소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소은 혹시 뭐 나왔어? 그렇지. 잘 나왔네. x, y가 뭐뭐 나와야 돼? x, y입니다. a, b가 뭐뭐 나와야 돼? a 더하기 b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a하고 b 순서상이 값이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치. 5랑 64랑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12.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8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경이 한번 그거 잘 마무리해봐요. 이해되시죠? 12분의 1? 네. 814번 쪽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떤 식의 확률을 구했을 때, 자,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애 아이돌이 있어서 그 최애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할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은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과 콘서트 티켓을 못 구하는 것은 완벽하게 반대되는 아이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콘서트 티켓을 구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발생하지 못할 확률은 이거에 완벽하게 반대된다 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구한다? 1에서 이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냐면 우리가 확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지. 그런데 이 1은 모든 상황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전체 중에 전체. 그치? 전체 중에 전체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야 그거 100%야. 이거는 숫자로 보면 1이에요. 그래서 1에서 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확률이 P가 된다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지 못할 확률은 1에서 P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다. 이거 P분의 1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런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내 눈의 수의 합이 24 이하의 확률을 P, 곱이 1 미만일 확률을 Q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의 수의 합이 24 이하의 확률. 자, A, B, C, D가 24 이하여야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치? 여기가 다 1이 돼도 되고요. 1, 2, 3, 4 혹은 1, 2, 1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도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나가기에는 24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24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24보다 클 확률은 여기서 4 했다. 6666 제일 클 수 있는 숫자가 6666이지. 그치? 그런데 이 6666을 다 더해도 뭐예요? 24야. 제일 클 수 있는 숫자를 다 더해도 24네? 그러면 나머지 4개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했을 때 24 이하의 확률은 전체 경우수로 해석이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P 자체는 아예 1이라고 해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4개를 다 더했을 때 24 이하인 게 너무 경우가 많다 보니 반대로 생각해서 24보다 큰 확률을 구해보니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가장 큰 값이 24야. 즉,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 따라서 P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니까 1이다. 그러면 두 번째 Q는요. 내 눈의 수의 곱이 1 미만이라고. 그러면 얘네들 숫자 아무리 곱해봤자 뭡니까? 작은 숫자 아무리 곱해봐도 111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 없지? 그래서 여기서 Q도 1이 된다. 즉 P 더하기 Q는 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뭔가 수학적으로 그냥 쭉 얘기만 했을 뿐이지 계산으로 복잡한 건 없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 만약에 혹시나 다 되신다면 815번 풀어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15번 풀고 있을 때 한번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소연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미안합니다. 0이지. 소리. 그래서 P 더하기 Q는 1로 나가죠. (815번) 풀어보십시오. 윤지 815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 좋아요. A가 뭐가 나오죠? 그렇지. B는요? 그렇지. 새 눈의 수의 곱이 14일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4가 되려면 7이 무조건 필요하지. 그치? 곱해지는 숫자에 7이 무조건 필요한데 주사위에 7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B가 0이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816번 보겠습니다. 아,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구나. 816번 문제를 풀 때 아까 발생할 확률에서 발생하지 못할 확률은 그 확률을 전체 1에서 빼면 된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816번에서는 1부터 60까지 적힌 수의 카드가 60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 장을 뽑을 때 7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라고 합니다. 요거 솔직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7의 배수가 아닌 것들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빼고 8, 9, 10, 11, 12, 13, 14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도 7의 배수가 더 개수가 적어요? 아니면 7의 배수가 아닌 게 개수가 더 적어요? 7의 배수가 더 적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7의 배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1부터 60까지 7의 배수 어떻게 구해요? 60에서 7을 나눈 다음에 몫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두 분이서 새롭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보면 어떡합니까? 60에서 7을 나눈다. 그래서 7, 8에 56으로 한다. 자, 그러면 8개. 이 몫이 7의 배수의 개수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드려요? 왜 그런지? 태경이 왜 그런지 이해돼? 저거? 네. 그러면 여기서 7 곱하기 1, 7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8개가 있다. 따라서 7의 배수가 될 확률은 60분의 8이기 때문에 이걸 1에서 뺍니다. 그러면은 약분되면 15분의 2, 15분의 1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7의 배수가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5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52개를 세고 있을래? 8개를 들래? 8개를 세고 훨씬 낫겠지. 817번. 817번은 요거는 내가 할게. 여기까지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3개, 흰 공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빨간 공이 아니라면 빨간 공이 아니면 무슨 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파란 공하고 흰 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파란 공 또는 흰 공이 나온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모든 공의 수를 더한 거에서 파란 공하고 흰 공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 3 더하기 2를 더한 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분의 5가 되는 거죠. 쉽지? 짱이야 이거. 이거 진짜 최고야. 그럼 818번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818번 푸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음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을 미음을 포함하는 확률을 구한다. 1에서 뺀다. 그럴 것 같아요. 야, 다 맞으면 어떡해. 네, 이해는 하고 있어? 네. 왜 9분의 8이야? 아, 9분의 5로 적은 거지? 네. 자, 태경이 혹시 810번 나왔나요? 조금 더 시간 필요하니? 네. 오케이. 혹시 818번 나오신 분들은 뒤에 819번도 똑같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819번까지.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아예 그 응.
분모는 구했는데. 네, 전체 수는 구했죠. 네. 네, 분자는요. 그걸 구하겠어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20까지가 나오면 돼요. 왜냐면은 모음 4개, 자음 5개니까. 그치? 각각 한 개씩 꺼내는 경우의 수인 거고요. 미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진짜로 미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음을 기음, 니은, 디귿, 리을만 쓴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음, 니은, 디귿, 리을만 써서 쓸 수 있는 거는 자음은 4가지가 가능하잖아. 모음은요? 얘도 4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4 곱하기 4, 16. 그래서 20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게 첫 번째.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1에서 미음 포함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 포함한다는 얘기는 자음이 하나로 이미 고정돼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돼? 모음만 결정하면 돼. 따라서 1에서 이제 전체 20분의 1 곱하기 4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이해돼요? 네. 여기 두 군데 이해됩니까?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야 돼? 20분의 16. 여러분들이 편한 거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 경험상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또래의 아이들이 약간 반대로 푸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개수가 적게 나오니까. 근데 아주 가끔씩 정석적으로 그냥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뭐가 조금 더 괜찮을지를 한번 계속 맛을 봐보세요. 맛을 봐보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풀 때에도 분명히 경우의 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해설지를 보면 그냥 이해가 되거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이 해설지 보면 이해가 안 돼. 그게 서로 논리가 달라서 있는데 각각의 논리 중에 뭐가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지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논리 구조가 조금 더 잘 맞는지를 계속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공부할 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해보면서 읽어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그런 부분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뒤에 818번은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요. 자, 82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6의 약수의 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라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문제 상황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주사위가 하나는 A라는 주사위고요, 하나는 B라는 주사위가 있어요. 자, 적어도 한 개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A가 나와도 돼요. 그치? 그리고 B가 나와도 돼요. 그치?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나와도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A가 나온다는 얘기는 B는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B가 나온다는 얘기는 A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A, B가 둘 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은 둘 중에 너가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 그러니까 그 선택하니까 하나, 둘, 세 가지야.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야 라고 풀면은 여러분들이 귀찮아 죽을 겁니다. 그치? 이거를 문제를 풀 때 방금 전에 배운 요거를 살짝 아이디어를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 반대로 볼 겁니다. 적어도 얘나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 안 듣는 아이야. 야, 적어도 방 청소를 하던가 공부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뭘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짜증내게 수 있을까? 방 청소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야. 최고네! 그치? 그래서 A, B 적어도 6의 약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A, B 둘 다 6의 약수가 안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A, B 둘 다 아닌 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A, B 둘 다 6의 약수가 아니라는 얘기. 6의 약수는 뭐뭐 있죠? 1, 2, 3, 6이야. 그러면 A, B 둘 다 6의 약수가 안 된다는 의미는 여기는 4, 5, 여기도 4, 5, 5.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여기 가능한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4가지야. 그럼 전체에서 4가지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에서 36분의 4를 그러면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대로 구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이거 820원인데 뭐 틀렸지. 농담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총 3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 3번을 생각한다라는 거를 한 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걸로 아이디어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되신 분들은요 821번으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아이들이 경우수를 잘 안 풀어요. 여러분 잔머리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지 이제? 소은이 하고 있니? 821번 됐어요? 821번 오. 자, 몇 나옵니까? 소은이 한번 얘기할래? 그렇지, 4분의 4. 그쵸? 간단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822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응용도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네요. 아, 요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거기는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서 이걸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는 합이 5이거나 합이 6인 거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되는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1, 4, 2, 3 이렇게 순서상만 찾게 되면 얘네들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그래서 바로 2 곱하기 2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6이 되는 경우에는요, 1, 5, 2, 3 3, 3인데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네는 순서 바꿔도 돼요. 그치? 얘는 순서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3, 3이니까. 태경이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2, 얘는 따로 하나 더해주면은 여기는 5가지. 그러면 5가 되는 경우는 4가지, 6이 되는 경우는 5가지야. 그럼 총 몇 가지? 9가지. 얘네들을 더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즉 5가 나오면 6이 나올 수 없잖아. 6이 나오면 5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36분의 9, 즉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823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냐, 씨.
824번하고 25번은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자, 823번 요 문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지, 9분의 2. 그래서 눈의 차가 3인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5인 경우가 2가지. 그래서 총 8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갈게요. 826번. 826번은 이제 주머니 A에는 흰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고 주머니 B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가 있다. 이때 A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두 공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경우의 수에서 더하냐 곱하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살짝 흘리듯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더하냐 곱하냐에 해당하는 그 결정하는 기준이 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것과 확률을 푸는 거랑 그냥 애초에 똑같아요. 그 말인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주머니 A에서 흰공,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 흰공, 얘네들이 각각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요. A는 일단 전체 6개, 6개 중에 흰공이 4개니까 6분의 4예요. 그치? B는요 5분의 2에 해당해요. 얘는 그냥 3분의 2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A에서 흰공이 나온 거와 B에서 흰공이 나온 각각의 확률은 3분의 2, 5분의 2거든? 근데 얘네들이 같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A에서 흰공이 나온 것과 B에서 흰공이 나오는 게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에서 흰공이 나올 때 B에다가 너 흰공 나오지 마? 아니면 너 흰공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나요? 아니지. 얘네들 서로 독립적인 아이들. 동시에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는 거예요. 경우수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15분의 4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A가 6개, B가 5개니까 전체 11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주머니에 11개의 공이 있는 건가요? 이 11개의 공이 2개의 주머니로 나눠진 거랑 서로 다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우리 4명 중에서 이 방을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을 한 명을 뽑는 것과 우리가 2명씩 쪼개져서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뽑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할 것인지 더할 것인지를 결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시려면 827번 문제 푸는데 쉬우실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827번만 시간 조금 드리고 답 얘기해 보고요. 830번으로 넘어갈게요. 답지는 제가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되게 답지만 했어? 왜 안 해? 저기 이해 잘하네. 네. 각각 3분의 2, 5분의 2가 나오는 건 이해돼요? 네. 그러면 쟤네들을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A에서 흰공을 뽑는 것과 B에서 흰공을 뽑는 것이 예를 들어 A에서 흰공을 뽑으면 B에서 흰공이 절대로 못 나오는 건가요? 아니지. 네. B에서도 자기만의 자유도가 있지. 흰공이 나와도 되고 검은 공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흰공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각각의 확률을 곱한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827번은 어떻게 나와요? 20분에서 20분에서 20분의 3. 그렇지. 827번 20분의 4. 혹시 잘 나오셨나요?
아, 잘하네. 혹시 28번, 29번 중에 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 태경이는 더 숙제를 한번 해봐요. 자, 830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왜 하필 효선이야? 제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이름. 자, 이제 어떤 이 효선이라는 친구가 자격증 시험 2개를 봤대요. A 시험의 합격 확률이 5분의 3, B 시험의 합격 확률이 6분의 5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네. 그러면 A를 따도 되고 B를 따도 되고 A, B를 같이 따도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A, B를 모두 따지 못하는 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 자, A 시험의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합격의 반대는 불합격 말고 없죠. 그래서 A 시험의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5분의 3을 뺀 5분의 2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예요. B 시험에서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6분의 5를 뺀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선이는 A 시험도 떨어져야 되고 B 시험도 떨어져야 되는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A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과 B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I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15분의 1만큼 A와 B 모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줘야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이 다 슬슬 짝꿍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해 보신다면은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쭉쭉 풀어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은요 다 상황만 복잡하게 주고 있는 거고요. 앞서 배웠던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제 검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수제 검사를 따로 하진 않겠지만 이 남아있는 문제들을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제가 답지 오늘 꼭 올려드릴게요. 답지 오늘 꼭 올려서 채점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교재 검사를 좀 해볼 겁니다. 알겠죠? 네. 빠른 시일 내일 할 거예요. 넉넉하게 드리니까 최소한 1주는 드릴게요. 그래서 채점해보시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별표가 쳐져 있는 7분도 안 한다.